한 지방법원의 법원장실에 새로 배치된 가구들의 가격이 모두 합해 5천만 원이 넘고 다른 법원에서는 법원장 책상 하나를 사는데 1,700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모두 국민의 세금인데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것도 문제지만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원이 가구 구매 과정에서 각종 법규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보다 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저지른 위법과 편법 현장을 취재한 뉴스타파 임선웅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임선웅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지방법원 어디입니까?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이렇게입니다. 네. 이 세 법원의 위법 사실들 언제 발생한 일입니까? 이게 일단 가구 구매 계약일을 기준으로요. 네. 수원고등법원하고 수원지방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네. 그리고 전주지방법원이 2019년 12월 9일과 12일에 네,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 일인데 네. 구체적으로 얼마씩 쓴 겁니까? 네, 수원고법하고 수원지법의 경우는요, 이 각각 5,290만 원씩을 썼고요. 예. 이 당시 이제 구매 계약서를 이제 확인해 보면 소파가 988만 원, 소파 테이블이 147만 원, 책상이 648만 원, 회용 의자가 892만 원 등 이런 뭐 고가의 가구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법원장 그 실에만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7,680만 원 세금을 썼는데요. 훨씬 더 많네요. 네, 책상이 1,760만 원, 무늬목 캐비닛 세트가 1,962만 원, 소파가 1,750만 원 등 그야말로 이제 초호화 가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뭐 아주 초호화 가구, 비싼 가구다. 이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중소기업 판로 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네. 말 그대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법률입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자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수한 제품을 이제 구매하도록 이 길을 열어주는 건데요. 예. 이 제품이 총 611개가 이제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사려면 반드시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사야만 합니다. 네. 이게 일단 금액 기준으로 이제 1,000만 원을 넘으면 이렇고요. 네. 그런데 이 법원장실에 들어간 가구들이 요 경쟁 제품에 해당을 하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의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면서 이 판로지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중견기업이라면 규모가 큰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판로지원법이란 법에는 반드시 이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가구를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어겼다 이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로지원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들이 인정을 한 겁니까? 네, 일단 인정을 하고요. 예. 인정을 하면서 이제 변명을 좀 덧붙이는데 네. 이 규정을 잘 몰랐다.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아니 법원이 법을 모르면 누가 법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변명과 함께 이제 앞으로는 잘 이 법률을 준수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을 밝히더라고요. 앞으로는 잘하겠다. 네. 아니 그러면 이런 법 위반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법을 위반했으면. 근데 이게 이 판로지원법이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 금지 조항만 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납품을 한 업자 쪽에는 이제 업체 쪽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예. 이 업체로부터 구매한 기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법원이 되겠죠. 네. 이 법원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법을 만들어 놓고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면 그 법은 실상 있으나 마나 하다라고밖에 맞습니다. 말할 수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법의 취지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해석한 사례가 있어요. 네. 2015년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문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 판로지원법과 관련해서 이제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을 대기업이나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고 네. 이걸 이제 직접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런 식으로 취지를 해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건 뭐 명확하게 판로지원법 위반 사실은 자기들도 인정했고 네. 확정된 거고요. 네. 뉴스타파가 찾아낸 게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법 위반 행위를 찾아냈다고 제가 봤거든요. 네네. 판로지원법만 아니라 다른 더 심각한 처벌 조항이 있는 법 위반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수원고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이 법을 어기는 일종의 패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일단 중견기업 제품을 사는데 예. 그 중견기업에서 이제 그 직접 사질 않고요.
중간에 이제 중소기업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중견기업 제품을 중소기업을 통해서 우회 납품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구조에서 이제 그 중견기업만 가리면 이 판로지원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작성하게 돼 있는 공문서, 물품 관리 대장을 예. 허위로 작성하는 겁니다. 허위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제로 구매한 제품이 뭐 ZDD021이다. 네. 그럼 요러면은 이 물품 관리 대장에는 뭐 AD13 이런 식으로 중견기업 제품이란 사실을 감추고 허위로 중소기업 제품명을 기록하는 거죠. 이건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물품 관리 대장은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서식을 갖춰서 작성하게 돼 있는 공문서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 제 227조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범법 행위입니다. 아니 판로지원법 위반은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밝혀두면 처벌은 안 받을 텐데 네. 굳이 이렇게 처벌받는 공문서 위조까지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판로지원법을 본인들이 위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겠네. 이게 이 자체가 판로지원법을 알면서도 어겼다는 그 방증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고법, 수원지법, 전주지법이 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패턴이나 중간에 이제 중소기업을 끼워 넣는 네. 이런 수법이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좀 법원 내부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좀 이렇게 볼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지방법원의 돌발적이거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네. 법원들의 어떤 조직적인 그러한 행위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보면은 실제로는 판로지원법을 위반하는 중견기업, 규모가 큰 기업의 제품인데 네. 중간에 중소기업을 끼워서 네.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마치 구매한 것처럼 네. 이렇게 위장했다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이건 편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고 뭐 네. 일종의 편법 행위가 맞습니다. 아하. 네. 3358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요. 네. 그 법원에 아나바다 운동 보급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법을 더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 위에서 춤을 추네요. 네. 아나바다는 아시다시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를 줄인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사치품 쓰지 말고 중견기업품 쓰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차라리 쓰던 거 물려받아 써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산 고등법원의 가구 구매 계약서는 더 충격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번거로운 뭐 위조나 이런 절차를 아예 그러니까 그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런 네. 절차도 없어요. 그냥 바로 중견기업의 오피스 컨설턴트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점인데 네. 이 대리점을 통해서 그냥 직접 중견기업 제품을 그냥 대놓고 구매하는 거죠. 서울 동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 11월에 세금 5,357만 원을 네. 그 중견기업으로부터 가구를 구매하는 데 썼고요. 네. 부산 고법은 2017년 12월에 2,600만 원을 들여서 마찬가지로 법원장실의 가구를 중견기업 제품 구매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원고법, 수원지법 같은데 또는 전주지법에서는 공문서 위조 예, 그러한 불법 행위를 하면서 위법 편법을 썼는데 네. 이 서울 동부지법이나 부산 고등법은 아예 대놓고 판로지원법을 위반했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가장 저나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의문일 것 같은데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거 다 검사받고 감사받고 견제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원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건가요? 네, 이게 법원이 법을 어기고 있다. 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건 역시 법원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세금으로 물품을 사면 이 계약 정보를 공개토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법원은 이 자신들이 가구를 샀던 세금을 들여서 샀던 가구의 그 계약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공개를 전혀 안 했습니까? 네, 네. 그래서 판로지원법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네. 이 주무부처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인데요. 이 해마다 지역별로 이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판로지원법 위반과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아하. 하지만 법원은 행정부 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이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법원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헌법기관, 독립기관 이런 특수한 지위가 엉뚱하게 이게 감시를 받지 않는
특혜 기관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그 중소기업을 지켜주기 위해서 판로지원법을 만들었고 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한다는 건데 네. 문제는 상권 분립 때문에 법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으니까 네. 중소벤처기업청이 법원에 대해서는 감시 견제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법원 스스로라도 네. 자기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법원에 보면 법원 감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법원의 각종 감사에 관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규칙인데요. 네. 이 세금으로 가구 같은 이제 물품을 구매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분야의 이제 예산 회계 요 영역에 대한 감사 행위는 이 규칙의 대상 범위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법원 감사 규칙에 예산 회계 영역 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네. 이게 2년 전에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아하. 2019년 10월에 이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법원 감사 규칙에 이제 회계에 관련된 이 부분을 넣어라 네. 권고했지만 이 법원은 1년 넘게 이걸 묵살하다가 네. 이 가구 구매를 둘러싼 위법 사실이 불거진 이후에 어허.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29일에서야 내부 감사의 범위에 회계를 추가한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앞으로는 추가하겠다. 네, 추가했습니다. 지난달. 지금 추가하긴 했어요. 네. 그럼 이후로는 이제 회계감사가 내부감사 규칙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긴 하겠네요. 네. 자, 권해철님께서요. 지금 이런 문자 주셨어요. 구매자와 가구 업체와의 비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비리 문제도 좀 조짐이 파악됐습니까? 취재하시면서? 이게 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기사가 총 2개가 나갔는데 네. 첫 번째 편이고 이 두 번째는 이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 예. 앞서 조직적이라는 표현을 주셨잖아요. 네. 지방법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법원에서 여러 곳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네.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지금 뉴스타파의 후속 취재는 그러한 구매 행위들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네. 뭔가 그 어떤 업체 같은 것들이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어떤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수의 계약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수의 계약이요. 네, 수의 계약을 전수조사를 해서 예. 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구 구매 내역을 전체를 봤거든요. 네. 이게 총 금액이 352억 원인데 이 중에 200억 원이 수의 계약이고 네. 이 수의 계약의 상당수, 그러니까 이 상당수를 사실상 한 개 업체에 몰아주고 있는 거죠. 한 개 업체가 네. 수백억 원의 수의 계약을 법원과 했다는 거예요. 200억 중에 70억 원. 70억 원, 200억 네. 중에 70억 원.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네. 이 전국의 81곳 법원이 6년 동안 가구 수의 계약을 맺은 곳이 업체가 600곳이에요. 예. 근데 이 중에 2개 업체, 사실상 한 개 업체가 200억 중에 35%인 200억을 몽땅 수의 계약으로 쓸어간 거죠, 계약을. 자, 그럼 그게 지금 뉴스타파의 취재로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해당 업체하고 법원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사실 업체와 법원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둘 다 부인을 합니다.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네, 업체 측은 본인들이 AS를 잘 해줘서 이 법원에서 수의 계약을 많이 주는 거다. 네. 납기일을 잘 맞추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다라고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법원과 해당 업체는 부인을 하고 하지만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상당히 의심스러운 수의계약 몰아주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대한 아주 명백한 위반 행위가 대대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러면 이 진실은 누가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법원 내부에서 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에 70억 원을 몰아준 게 전국 46개 법원과 법원 기관이거든요. 어허. 쉽게 건드리기 내부적으로 내부 감사를 통해서는 쉽게 건드리기 힘들 거란 생각이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덮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사실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문제죠. 네. 지난번에 안 그래도 법원에서 그 실물 영상기라든지 IT 기기 몇 개가 이런 식으로 수의 계약으로 몰아주기 정황이 드러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고 네. 개선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법원 자체 내부 감사로 조사를 한다면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뉴스타파는 더더욱
조금 더 취재를 깊게 하셔서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구 얘기를 계속했지만 네. 이게 결국 우리 세금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구 관련된 요 예산 문제도 계속 다루지만 이 또 다른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취재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 문제가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니까 이게 법원이 제대로 국민 세금 쓰도록 법을 지키도록 취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네, 후속 취재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법원 예산이 어떻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를 취재한 뉴스타파 임선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